안녕하세요. 산후관리사 강의를 맡게 된 서수연입니다. 산후관리사란 출산한 가정에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출산한 산모에게 안전과 그리고 건강을 전하는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산모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감정적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에 산후관리사는 산모가 안정적으로 산후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생아에게는 세상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돌보는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과정을 통해서 산모와 그리고 신생아가 한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적절한 케어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산후관리사 교육과정, 그 목적과 구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 강의에서는 표를 통해 직접적으로 가정에 방문해서 체계적으로 체크하고 반성하고 또한 적절한 케어를 이룰 수 있도록 교환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적절한 케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의 신체, 정서적 회복을 위한 돌봄 지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회복과 또 건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에서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모에게 어떠한 방법들로 정서 회복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산후관리사 지도과정 1강의부터 25강의까지 이해하시고 또 중요 키워드와 주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강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는 전체적인 개요와 주요 학습 목표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5강의 이론 수업 운영 방식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또 각 강의의 흐름과 학습의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관리사의 교육의 필요성과 또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동기를 높이는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는 이론을 1강부터 25강까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2강입니다. 산후관리사의 직업 이해입니다. 산후관리사의 정의는 무엇이고 또 주요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산후관리 형태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관리 지원 사업,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목적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실제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후관리사의 기본 소양과 윤리의식, 그리고 돌봄 기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근무 형태는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 그리고 복지제도와 실무환경 전반을 한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또 직업 전망, 그리고 사회적 수요, 그리고 취업 정보 채널, 이러한 비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3강, 산후 건강관리의 이해와 실천입니다. 산후, 산모는 출산 전과 출산 후에 호르몬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출산 전에는 출산을 위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는 이러한 호르몬이 감소되며 산후 우울이 증가하게 됩니다. 출산 전의 신체의 변화와 회복 과정을 파악하고 어떻게 또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산후 1개월간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직접 체크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표를 통한 활용도 있는 이런 케어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식호흡, 골반 적응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산모의 스트레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심리 변화, 이러한 변화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중요한데요. 산후관리사가 되어서 방문을 했을 때 어떠한 긍정적 대화법으로 산모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지 경청과 공감, 긍정 대화법에 대한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강, 신생아 건강관리의 이해와 실천입니다. 그러면 신생아는 4주간 체온, 수유, 수면 리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체온 유지와 또 위생관리, 규칙적인 수유와 안전한 수면 환경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체온 유지와 위생관리, 규칙적인 수유와 안전한 수면 환경은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그런 예방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신생아의 황달, 그리고 설사, 발진, 이러한 질환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눈맞춤,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말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시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울음으로 표현을 하죠. 그 울음의 그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어떠한 신호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반응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돌봄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 산모 건강관리의 이해입니다. 출산 전후 신체 변화와 회복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4주간의 단계별 회복 개입 표를 통해서 어떻게 케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식단, 그리고 수분 섭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회복을 통해 오유수 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복식호흡과 케겔 운동은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실천 방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후 우울 예방을 위한 감정 표현, 위안법, 이런 정신건강관리법 체크를 하며 정신건강이 괜찮은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아기와의 애착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입니다. 산모를 위한 정서 관리의 이해입니다. 출산 후 신체 변화와 정서적 불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를 이해하고 또 이런 정서적 관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케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 우울증, 이러한 무기력과 죄책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마음 회복 익히기 이러한 주제로 한번 표현하는 방법들을 한번 소통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하기, 스스로 격려하기 등 긍정 감정 습관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복을 돕는 복식호흡, 스트레칭, 따뜻한 차 이런 실천 사항들을 살펴보고 한번 산모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 산모 영양관리입니다. 산모는 우유 수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회복을 돕는 식단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주간의 식단들, 단백질, 철분, 칼슘, 비타민C, 오메가3, 식이섬유 이러한 영양분이 있는 식단은 어떻게 제공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표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8잔에서 10잔 물 섭취하고 이러한 다양한 수분 섭취 방법들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식까지 단계별 식단 조절을 예시를 통해서 또 어떻게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카페인, 그리고 기름진 음식, 술 이런 것들은 왜 피해야 되고 몸에 안 좋다는 것, 결과적으로 안 좋다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산모갈 때 산후우로 그리고 자궁이 수축되어야 되죠. 그리고 소화장애에 대해 대비한 음식들은 무엇이고 또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간입니다. 산모 신체 회복을 위한 체조입니다. 산후체조는 근육 회복과 우울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표로 한번 작성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모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그것을 계획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식호흡은 회복, 자극수축과 긴장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조는 하루에 5에서 15분 정도 짧게 그리고 자주 하는 것, 무리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통증, 출혈 시 즉시 중단하고 산모의 상황에 맞게 이루어진가 상담해서 체조 활동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 강의 안에 넣었습니다. 9강 우유 수유의 이해입니다. 아기에게 면역력과 영양,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우유 수유에 이점이 있다는 것을 강의 안에 설명을 해두었고요. 또 분유와 달리 모유는 신생아가 빠는 방식, 리듬, 애착 형성에도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도 설명해 두었습니다. 초유는 면역 물질이 풍부하고 출생 직후 수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초유의 이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초유를 먹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효과적인 수유는 유름까지 깊게 물리고 아기 몸과 일직선으로 해서 정확한 자세를 살펴보고 또 그 예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유량을 늘리면 이제 자주 수유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방법들 그리고 마사지 방법들도 이렇게 그림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모유의 질과 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것을 피해야 되는지 산모의 그런 건강관리 이런 것들도 제 강의 안에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10간입니다. 가슴 관리의 이해입니다. 출산 후 유방은 급격히 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마사지와 찜질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초유는 3, 5일간의 분비가 되는데요.
이행류를 거쳐 성숙 모유로 바뀌기 때문에요. 이 시기에 꼭 먹일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한번 설명해 두었습니다. 프로락틴, 옥시토신은 모유 생성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이러한 분비를 돕는 그런 호르몬에 대한 그런 설명도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유 전후 따뜻한 찜질과 마사지를 통해서 흐름을 유발할 수 있도록 원활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설명해 두었습니다. 또 전몸살 호르몬의 변화, 우려이 있지 않도록 그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관리가 되지 않을 때는 유선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유선염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유 중단 후에도 마사지와 탄력을 줄 수 있는 운동 방법을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고 그 유지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0일간입니다. 가슴과 복부 마사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마사지는 어떤 것이 있고 가슴 마사지는 또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고 또 복부 마사지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마사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의 방향과 그리고 가슴과 복부 모두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그 방법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주의 깊게 또 대응하고 또 산모에 맞게 1대1로 그때 관리하며 이러한 마사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2강을 일을 하게 되는 어머니를 위해서 모유 유축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유 유축은 직접 수유를 못할 때 짠에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인데요. 또 아기의 상황과 엄마의 상황도 살펴보고 또 육축 전에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또 유축 후에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축은 아침 시간이나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또 손 유축과 전동 유축의 차이 그리고 실제로 유축기 판매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강 신생아의 이해입니다. 출생 후 28일까지 4주인데요. 이때 생명유지 기능,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케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체온 조절과 감각 반응, 욕구 표현, 사회적 반응, 그리고 체온과 호흡 조절 미숙으로 따뜻한 환경과 지속적인 관찰 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체크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소 부족으로 인해 청색증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응급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 용량이 작아서 또 수유는 어느 양을 제공해야 하고 또 어떻게 또 트름을 시키고 이런 소화력은 언제 발달되는지 그린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본 반사로 신경 발달을 보이며 면역이 약한 그런 아이에게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생 후 호흡, 순환, 체온, 소화 이런 감각적인 그 종막적인 여러 가지의 적응은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입니다. 신생아 신체적 특징입니다. 신생아는 건강하게 또 정서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러한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시기별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크고 피부가 얇아 보온과 위생이 중요한데요.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체온 조절과 호흡, 소화 기능이 미숙한 이런 것은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또 모로 반사, 빨기 반사 이런 신경 발달에 중요한 지표는 무엇인지 또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볼 시 체온 유지, 감염 예방,
또 머리를 꼭 지지해야 된다는 것, 이런 방법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강입니다. 신생아 발달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생 직후 생명활동을 하는데요. 신생아는 스스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과 면역이 미숙하기 때문에요. 또 다양하게 관리사가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주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사 행동이 있는데요. 오르 반사, 딸기 반사, 이러한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케어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각, 촉각, 후각, 이런 발달이 빠르게 발달하죠. 그래서 이것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수면은 16시간에서 20시간, 또 짧고 자주 깬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산모를 케어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각 자극과 애착 형성은 정서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은 체온, 수유, 감각, 애착 등 전인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가 신생아 관리의 이해입니다. 신생아는 생리 기능이 미숙해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목욕, 배국, 수유, 수면 환경 조성, 이러한 관리를 한번 살펴보고요. 하루에 8에서 12일 수유하는 방법들, 그리고 바르게 하는 자세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정해진 일정한 시기에 접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요.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연사 증후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등을 대고 잘 잘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부모는 정서 안정을 유지해 산후 우울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질적 보유도 나을 수 있고요. 안전하게 육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부모 역할 인식과 양육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강 신생아 질환의 이해입니다. 신생아는 영향력이 약하지요. 그래서 질환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주요 질환은 무엇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초기 증상이 약해 세심한 관찰이 중요한데요. 이런 관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손 씻기, 예방접종, 위생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산후관리사는 산모 회복과 아기 돌봄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을 위한 예방적 돌봄 제공을 표로 알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강 분유와 모유 먹이기입니다. 분유와 모유 수유는 신생아의 면역과 성장에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적인 면, 그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분유를 먹이는 방법들, 위생적인 도구와 그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유는 아기에게 면역력과 안정감을 주는데요. 또 산모 회복이 이러한 모유에 질 좋은 모유에 영향이 간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산모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중 아기의 임무, 그리고 방법, 반응, 그리고 트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한 환경과 수유 전후 손 씻기, 도구로 소독하고 위생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관리사는 수유 방법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도 방법을 그림 자료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의 영양과 정신 건강은 수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목욕입니다. 목욕은 위생과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또 적절하게 행해야겠죠. 그래서 사전 준비 필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이 아물기 전과 아문 후에 전신 목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얼굴, 머리, 몸, 기저귀 부위 순으로 부드럽게 씻는 방법을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 중에 눈을 맞추고 말을 걸어서 교감하며 목욕하는 방법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물 온도, 자세, 배꼽 상태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며 지원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20강 신생아 기저귀 갈아주기입니다. 교환 전 손을 씻고 준비하는 방법들과 성별에 따라 어떻게 기저귀를 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아기에게 맞는 기저귀를 골라 자주 갈아주고 또 피부를 닦고 크림을 바르는 방법들, 또 정서 교감하면서 기저귀를 가는 방법, 안전수칙을 지키며 기저귀를 가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1강 베이비 마사지의 이해입니다. 전통 돌봄에서 유래된 이 마사지는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을 한번 이론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정서, 감각, 뇌발달에 도움이 되며 또 이러한 베이비 마사지는 어느 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연오일, 따뜻한 손, 조용한 공간에서 준비하며 또 애착을 높이며 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베이비 마사지는 다리, 배, 가슴, 팔, 얼굴 순으로 마사지를 한다는 것을 살펴보고 이러한 마사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영상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마사지의 이해입니다. 신생아는 이러한 마사지가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며 건강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 소화, 수면, 감각, 뇌발달에도 효과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즐겁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눈맞춤과 따뜻한 말, 정서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한 예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영상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3강 신생아 안전관리입니다. 안전은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이를 누울 때, 신생아를 누울 때 이불, 인형 제거해야 되는 것, 또 온수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안을 때 목을 지지하는 것, 또 목욕과 기저귀를 할 때 미끄럼과 온도 주의하는 것, 그리고 수유 자세와 트름, 응급처치, 그리고 속삭이는 너무 조이지 않게 하는 것들, 그리고 위생 안전, 또 아이를 그리고 산모를 존중하는 자세로 돌보는 것을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먼 안전관리 방법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24강에서는 신생아 놀이의 이해와 실천입니다. 감각 발달이 되면서 어떠한 상호작용으로 애착 형성을 도울 수 있는지 방법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깨어있는 짧은 시간에 맞춰 놀이하는 방법과 또 각성 상태의 말거기,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방법들, 그리고 촉각, 시각, 청각에 맞는 놀이 활용 방법들, 그리고 신호에 민감하고 아이의 행동에 반응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25강의입니다. 산후관리사의 윤리의식입니다. 산후관리사는 공감과 배려, 책임감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가정에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요. 비밀 유지, 시간 엄수, 언행, 긍정적인 정중한 언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복, 위생, 정서 지원을 수행하며 내 가족처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 조절, 그리고 공감 표현의 필요, 상한 연습을 한번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러한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들, 면접 준비,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